자, 일단은 리얼미터. 야, 윤석열 지지율 폭등했네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볼 때 오차 범위 내이기도 하고 저런 건 폭등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한 6, 7 정도, 많게는 10% 이상 떨어지거나 올라가야 폭등 폭락이죠. 25.8에서 27.9면은 뭐 저게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언했습니다. 김건희 쌍특검 등이 부결됐을 때 소위 말하면 극우 지지층의 지지가 조금 더 결집을 할 것이다. 가슴 쓸어내리며 한동훈이가 배신하지 않았구나. 우리 보수는 굳건해라고 한 2% 정도 오를 거다. 적중. 근데 저건 지지율이 아니라니까요. 밖에서 끌어오는 지지율이 아니라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웠던 사람들이 다시 지지를 하게 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니까 신경 끄셔도 돼요. 턱이나 자랑스럽겠습니다. 그래프도 한번 보실까요? 대략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윤석열 지지율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3% 오르고 4% 떨어지고 3% 오르고 4% 떨어지고 해서 점점점 하향 추세에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민주당 지지율은 살짝 떨어졌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살짝 올라갔어요. 그게 결집의 효과예요. 야, 이번에 쌍특검 막아냈단 말이야? 그러면 여론조사 안 받던 보수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저는 여론조사를 뭐 전문가란 타이틀 달고 무슨 소장 이런 건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명태균이가 했다는 여론조사 같은 거 있죠. 네. 거기 보면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다 나옵니다. 내가 봤거든요. 여론조사 문항을 앞에다가 국민의힘 관련한 거 엄청 집어넣어요. 그러면 진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지지율 조사를 해버려요. 윤석열이 70% 나와버려요. 여러 가지 스킬이 있어요. 네. 근데 리얼미터는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에요. 그나마 중심 지키고 잘 가는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리얼미터에서 민주당 지지율 잘 안 나오면 리얼미터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리얼미터까지 의심하지 마시다. 자, 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10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대략 리얼미터는 그렇고요. 여론조사 꽃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론조사 꽃에 지금 서울교육감 후보예요. 진보 후보 적합도 강신만, 김재용 여기 이제 사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발표하느냐? 이런 여론조사는 공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법입니다. 지금 하려면 4명의 후보를 놓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건 정근식 후보는 우리 조전혁이 우리 학폭 조전혁 선생을 앞서고 있다. 지금 근데 사실은 투표장 안 나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4명의 후보 중에 발을 정자 정근식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선이나 지선 때 1번 뽑으셨던 분들이 그대로 나가시면 정근식이 압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 진영,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도 한 번도 입당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제야의 최고의 고수이신 분이에요. 막 조전혁이처럼 당 들락날락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 분야에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혁신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으로 늘 거론됐던 그런 분이십니다. 내공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윤석열 지지율이 전화 면접 23.7, 자동응답 26.0 긍정이고요. 이야, 76.0, 73.0 부정평가입니다. 부정 76. 네, 진짜 우리가 금요일날 소개해드렸던 네. 모닝 컨설트는 80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어떤 면에서 대단한 분이야 진짜로. 이런 여론조사에 계속 돈을 써야 된다는 게 아깝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갤럽은 이번 주까지 안 나오는 게 난 안타까워 죽겠어. 어쨌든 그런 의혹 제기가 된다니까. 윤석열 지지율 10%대 나올까 봐 갤럽이 2주 쉰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다들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갤럽이 절대 친민주 진보 진영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건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전화 면접에서는 41.9 대 29.0, 자동응답에서는 49.5 대 29.8,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이 거의 똑같고요. 민주당은 자동응답을 하면 거의 한 8포인트 정도 올라가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9.6, 10.1 이 정도 나옵니다. 제발 민주당 때릴 때 이런 여론조사 인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뭐 ARS는 조국 혁신당하고 합치면 민주당 거의 60% 넘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런 거 보시면 저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조국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금 올랐잖아요. 저게 결집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쌍특검이 만약에 가결됐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예요.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배신자라고. 근데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고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전화 면접이에요. 일단 저거는 이재명 35.1 상담원한테 물었을 때 응답자 중에 35% 정도는 이재명이지 15% 정도는 한동훈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오세훈이 보수 후보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 저거는 한동훈에 대한 실망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두 자리 숫자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각광을 받게 되는데 조국 5.1, 홍준표 5.0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김문수 찍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아우 진짜. 피해 날 아니에요? 피해 날. 이게 지금 이제 전화 면접에 이재명 35.1이잖아요. 상담원한테 이재명이지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기기가 물어보니까 어땠느냐. 49.1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샤이 이재명 지지자가 있는 거예요. 엄청 차이 나죠 지금. 거의 35.1, 49.2니까 세 배 다. 거의 15% 정도 15% 정도의 사람들이 숨어서 이재명 응원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자동응답으로 보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건 그러니까 기계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뭔 스코어라고 해야 돼요? 3배 정도 차이 나요. 3배예요. 3배 차이. 트리플 스코어 간단하게. 그리고 뭐 여러분 밑에 저 그래프 밑에 보시면은 저 추이가 보이시잖아요. 한동훈 지지율이 딱 떨어졌죠. 저걸 급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내가 봤을 때 한동훈은 당대표도 완주 못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당 대표 완주하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이라도 챙기면 좋은데 그것도 못 할 거야. 근데 사실 독대 신청하고 계속 까이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줬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저게 전략적 미스로 보이는 거죠. 지금 전략적 미스도 아니고요. 그냥 전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네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윤석열이 조금 막아봐. 네. 이런 여론이 그 전당대회 때 당대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건데 본인은 윤석열과 각을 지기보다는 형 내가 잘할게 앞으로 좀 이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정치권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당 내에서도 보시겠지만 한 번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지지층이나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한동훈을 배신자로 봅니다. 그거 안 바뀌어요.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봐야 딱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동훈은 좌동훈이에요. 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김대남의 진보 언론 및 시민단체 고발 사주 의혹이 돼 대통령실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했습니다. 지금 당하신 분이 되게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54.6, 65.6이고 이런 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뉴스 안 보면. 네. 그러면 잘 몰라.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엄청 높죠. 16.8, 11.8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8.6, 22.7이어서 이것도 압도적이잖아요. 2배 이상의 걸로 여론전 끝. 여론 심판이 이미 끝났다. 어떤 이슈가 돼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무조건 진다. 우리 엄마한테도 설명해드렸어요. 그 피해자가 엄마 딸이야. 제가 스포를 미리 하자면 이분이 엄청 중요한 증거입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는 증거라고요. 김건희가 사주했을 걸로 경찰관도 이야기를 했던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보여드리냐면 윤석열 탄핵을 해도 이런 여론은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사실 대통령실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사건도 다 걔네들이 한 거예요. 여론에서는. 맞아. 김건희가 억울할 수도 있는 사건도 김건희가 한 거예요. 여론이 그렇게 나빠져 있다고요. 자 다음 김대남의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일 것이다. 48.5, 64.7. 다른 경선 후보일 것이다도 있어요. 15.3. 김대남의 개인적인 일탈일 것이다. 13.0, 12.4. 참 재밌는 분들이네.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야, 딴 사람이 했을 거야. 김대남이가 일탈했을 거야. 근데 절대 다수는 대통령실일 것이다. 대통령일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일탈일 수 없다라는 증거가 여기 계십니다. 접니다. 살아있는 증거. 더 재밌는 거는 전화 면접에서 잘 모르겠다가 23.2%나 나온 거예요. 설명해줘야 돼. 우리 엄마도 몰라.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를 떠나가지고 자동답하고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긴가민가한데 사람이 물어보니까 확정을 못 짓는 게 그렇죠. 23.2%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답에 대해서 약간 비난 두려움도 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네. 다음 한번 볼까요? 금천구청장 단일화에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단일화가 끝나긴 했습니다. 여론조사 미리 해본 거죠. 민주당 후보 38.2, 조국혁신당 후보 14.6, 더불어민주당 후보 44.5, 조국혁신당 후보 16.6. 이미 여론조사에서 이미 이건 끝났다. 근데 주말에 단일화를 해버림으로써 해버렸죠. 다시 한번 인증을 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김경지 후보가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이 앞방송에서도 이걸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는데 저분은 행정고시 합격해서 심심해가지고 변호사까지 합격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 사법시험까지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행정고시 합격해서 이 관련 공무원으로 근무를 계속 오래 하셨던 분이라 표현에 의하면 지금 당장 구청장 돼도 업무 파악할 것도 없다. 그런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간대요. 한글날. 금정구에 가는데 여기는 기본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당선되기 딱 한 번 있는 곳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막 그 광풍 불 때 그때 그 부산 구청장들 싹쓸이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 보수적인 곳. 근데 그때는 그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였잖아요. 쉬는 날 하던 선거. 지금 보궐선거는요. 사전투표 같은 거 다 합치어도 30%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김경지 후보의 후원자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농협입니다. 351-1307-5305-93. 네. 자, 그런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도 좋고 싫고를 떠나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막 이제 갈라치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좋고 싫고를 떠난다는 내가 단서를 분명히 달아드렸어요. 분명히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했잖아. 그런데 단일화를 했는데 시너지가 안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조국혁신당만 때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사람의 일이라는 게 빈정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빈정상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게 한 표든 두 표든 100표든 간에 조국혁신당을 지금 때리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한동훈이가 저 부산 금정구 내려가고 해운대 가서 셀카 찍고 했다 그러잖아요. 저기서 민주당 단일 후보가 당선이 되면 부산은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어요. 보수적인 지역이야. 금정구는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시고 아니고 구도심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당선된다? 그럴 때는 좀 여러분들 말씀을 좀 참아 주십사.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싫으면 이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접는 거예요. 그래서 금정구에서 한동훈 물리치고 금정구청장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부산에 있는 10몇 명의 부산 국회의원들은 지금 엉덩이가 들썩거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기서는 더 이상 그만합시다. 웬만하면. 세상에 제일 말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 말이 틀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표를 위해서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데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자고. 자, 어쨌건 지금 주말에 뭐 단일화가 결렬됐네 안 됐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단일화했어요.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좀 세게 부딪히잖아요. 막 다 결렬되고 이게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네. 의도성이 있었다고요.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심심하게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단일화 한 해 만에 하면서 주목도를 높여놔서 야 사람들 그 있잖아. 안 될 것 같은 단일화가 돼버렸네 하는 시너지가 있다. 그거야말로 약속된 내용이죠. 네.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셀카질만 하다 갔다. 야 금정구청장 선거에 왔는데 왜 해운대 가서 셀카질 하냐 이 이야기 비판이 엄청 쏟아졌더래요. 여기서도 가슴 크기가 보이네요. 아니 왜 사람들이 그것만 네, 봐? 그거만 보여. 어? 어쩔 수 없어. 아 한동훈 세례명이 토마스 아퀴나스인가 보네요. 네, 쓸데없는 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라고 보고요. 넘어가시고. 세네 명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어요?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영광 군수 선거거든요. 여기는 저기론조사 해봤더니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가 30%대로 야 진짜 삼국지.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저게 지금 이제 당세로만 따지면 민주당이 그 압도적인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일개 군수 선거에 곡성 군수는 민주당이 앞선다고 해요. 압도적인 게 있어가지고 영광 군수가 이제 하나 걸려 있는데 네.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참 저는 이렇게 봐요. 어찌 됐건 저는 민주당 후보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대선 보고 가자. 저는 조국혁신당한테 그런 얘기해요. 뭔 얘기하냐면 윤석열 때려잡는데 조금 더 앞장섰으면 어쨌을까. 그 지역 후보를 안 내고 비례정당이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선거니까. 근데 지금 진보당 때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끼어드는 관계들이라는 게 있어. 나 그런 차원에서는 좀 아쉽긴 한데 관성이죠. 어차피 선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선의의 경쟁하는 방법이 있어요. 메시지 좀 심하게 내는 분들은 민주당이고 조국혁신당이고 난 다 앞으로 출연 거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진짜 목표는 정권 교체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메시지 세게 내가지고 주목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영 찢어지게 하는 건 나 진짜 내가 바라지 않는 바다. 그래서 좀 양쪽에서 서로 SNS로 주고받는 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치인들. 아니 왜 무슨 SNS 관정도 아니고. 네, 그냥 바로 전화해서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전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일인데. 사실 정치인이라는 게 속성이 관종의 속성이 있죠. 저 지금 그 진보당 후보가 각광받는 이유가요. 저기서 오랜 시간 동안 밭을 갈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논란이 없잖아요, 저기는. 자, 어쨌건 지지율 보시면은 저렇게. 근데 저건 나 재밌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 같은 진영 방송 입장에서는. 짜증나요. 왜냐하면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피해 보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 표정 관리해야 돼. 내가 오죽했으면은 저 전당대회나 이럴 때 최고위원 후보들 받지 말아버릴까? 그냥 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선거에 있어갖고 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런 게 있어. 솔직히 한 말씀 드려볼게요. 민주당을 떠나서 공천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정당 만들었고 출마하면 그 자체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신생 정당 가서 출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열린 민주당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나가시면 우리 방송 출연 못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왕 출마를 했으니 이왕 선거에 무슨 출마를 했으니 열심히는 뛰시되 도움은 받지 마세요. 그게 제 공식 스탠스인 거예요. 그 진영 내에서 뭐 특히나 이번에 그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 전부가 친명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유탄 맞아버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반 언론사였다 그러면 생중계 해주면 돼요. 어떤 후보가 앞서고 있고 어떤 후보가 뒤처지고 있고 해주면 되는데 1번 말, 2번 말. 정필승 후보한테 최선을 다하고 마차 후보한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그것만 본 사람들은 제가 이 편 든다고 선동을 하는 거야. 반대쪽에서 저편 다들. 그래서 되게 엄청 불편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폭탄은 우리가 맞는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할 때는 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표가 뭔지를 생각하자. 이런 비판을 안 하려고 해도 비판하고 싶어도 정말 치명적인 거 아니면 비판하지 말자. 싫다는 표현을 언급 안 하는 걸로 하자. 내가 만약에 조국 혁신당을 계속 때리잖아요. 그러면 대선 무렵 갔을 때 조국 혁신당이 후보 단일화하거나 합당하지 않겠어요? 그때 가서는 조국 혁신당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고통스럽다. 여러분들 그 고통은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